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대량으로 문자를 보내야 할 때 어떤 방법을 이용하시나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휴대폰으로 비용 들이지 않고 즉석에서 대량의 문자를 동시에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메시지 앱으로 들어가셔서 채팅 플러스를 활성화해 주셔야 됩니다. 메시지 앱으로 들어오신 다음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채팅 플러스 설정 들어가셔서 아래쪽에 있는 채팅 플러스 관리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현재 채팅 끄기가 나와 있죠? 지금 상태는 채팅 플러스가 켜져 있는 상태고요. 끄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채팅 플러스가 꺼지게 됩니다. 여기서 채팅 플러스를 켜주신 다음 메시지 앱으로 들어오셔서 우측 하단에 있는 말풍선 플러스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단체 문자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받는 사람은 여러분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에서 추가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직접 번호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단체 문자의 경우에는 기기를 가리지 않고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스마트폰, 아이폰, 안드로이드 폰 상관없이 전부 단체 문자를 전송할 수 있어요. 일단 단체 문자를 받을 사람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요. 그러면 받는 사람 선택 창이 나오죠.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연락처가 전부 나오는 건데요. 여기서 받을 사람을 전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터치하면 체크가 되죠. 전부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 체크가 됐으면 완료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ib교육닷컴님 외 2명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연락처에서 체크한 사람들이 전부 여기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입력창에 내용을 입력하고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단체 문자가 전송이 되죠. 그 다음 연락처에 있는 사람 외에 번호를 직접 입력해도 되겠죠. 이렇게 가상의 번호를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누릅니다. 그러면 그 번호가 또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여기서 필요 없는 번호는 마이너스 버튼 눌러서 전부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메시지 입력하면 되겠죠. 자, 메시지 입력했습니다. 전송합니다. 그러면 상대편에게 이렇게 메시지가 전송이 되죠. 자, 상대편이 답장을 해봤어요. 자, 지금 2명이 답장을 했는데요. 자, 여기에 한 명이 감사합니다 했고요. 또 한 명이 감사합니다 라고 했죠. 기존에 이용하던 대화방에 그대로 메시지가 들어오죠. 제가 전송한 대화방은 어때요? 보낸 메시지만 나오고 답은 나오지 않죠. 자, 이거는 단체 문자를 보내는 대화방이기 때문에 대화를 주고받는 대화방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편과의 대화방이 따로 생성이 되는 거죠. 자, 하지만 동일한 통신사를 이용을 하고 전부 갤럭시를 이용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보낸 대화방에 메시지가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단체 문자 방이 하나 생성되고 상대편과 내가 주고받는 대화가 여기에 전부 들어오게 되는 건데요. 만약 상대편이 나와 동일한 통신사를 이용하지 않고 또는 메시지를 전송한 상대편 중에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 대화방에 대화를 주고받는 게 아니고요. 따로 상대편과의 대화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좀 헷갈리실 텐데요. 아예 이렇게 단톡방이 생겨서 이 대화방을 기준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면 좋겠지만 통신사에 따라서 또는 아이폰 사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따로 대화방이 생기는 거죠. 물론 상대편과 기존에 대화를 했던 대화방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화방으로 메시지가 들어오게 되겠죠. 이 단체 문자는 통신사에 따라서는 수백 통까지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사용하는 통신사에 맞춰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수천 건의 대량 문자는 발송할 수가 없겠지만 간단한 모임이라든지 간단하게 지인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낼 때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이동 중에 급하게 메일을 보내야 할 때 컴퓨터를 찾으시나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휴대폰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채팅 플러스 앱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메시지 앱 누르신 다음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채팅 플러스 설정 들어가셔서
아래쪽에 있는 채팅 플러스 관리 들어가신 다음 채팅 플러스를 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채팅 플러스 기능을 켜게 되면 여기에 끄기라고 나오게 되고요. 끄게 되면 켜기라고 나오죠. 끄기를 누르시면 꺼지는 거고요. 켜기를 누르시면 켜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끄기가 나와 있으니까 채팅 플러스가 켜진 상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메시지 앱으로 들어오셔서 우측 하단에 있는 말풍선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일단 1대1 대화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연락처 입력하는 곳에 상대편의 메일 주소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상대편 메일 주소를 썼죠.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대화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대화방이 하나 생기게 되죠. 자, 여기에 내가 원하는 내용과 그 다음 추가하고자 하는 사진, 파일들을 첨부하시고 전송 버튼을 누르시면 상대편 메일로 전송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카메라 버튼을 이용하면 즉석에서 찍어서 전송할 수도 있고요. 그 옆에 있는 갤러리 버튼을 누르신 다음 원하는 서류라든지 문서, 사진들을 체크해서 선택하시고 전송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 경우 여러 장의 사진, 동영상도 전부 전송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 사진과 파일을 같이 전송을 해야 돼요. 자,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사진 버튼 옆에 플러스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에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 삼성 노트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 다음 여기 있는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서 제거를 할 수도 있고요. 다시 더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 버튼 누르시면 또 다른 사진 추가를 할 수 있겠죠. 자, 터치하시면 또 추가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추가하고 제거할 수 있고요. 그 아래에 있는 입력창에 내용만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여기 있는 전송 버튼 누르시면 메일로 전송이 됩니다. 지금 여기는 문자로 표시가 되지만 상대편에게는 메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제대로 들어왔는지 네이버 메일을 실행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들어가신 다음 좌측 상단에 있는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메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네요. 참고 자료입니다 하고 전송한 사람의 전화번호가 나오고요. 그 밑에 사진도 그대로 들어와 있죠. 이렇게 전송을 하는 경우는 사진과 영상, 사운드 밖에는 전송을 할 수 없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PDF나 또는 그 외에 다른 문서 파일을 전송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건 지금 이미지 문서죠. 자, 이렇게 이미지로 된 문서 외에 PDF, 워드 파일, 한글 파일 이런 거를 전송해야 돼요. 자,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삼성 내 파일로 들어갑니다. 이 삼성 내 파일은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기본 설치가 되어 있죠. 자, 삼성 내 파일로 들어가신 다음 카테고리에서 문서 또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 그 외에 여러분이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PDF 파일이 보이게 되네요. 자, 이 PDF 파일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체크가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아래쪽에서 공유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G메일이 나오죠. 이 G메일을 이용을 해서 상대편 메일로 전송을 할 수 있겠죠. G메일 실행하시면 이렇게 바로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나오게 되고요. 제목과 여러분이 원하는 이메일 작성하시고 지금 첨부한 파일을 포함해서 전송 버튼 누르면 상대편 메일로 간단하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이동 중에 컴퓨터가 없더라도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메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의 잠금 화면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잠금 화면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숨어 있는데 대부분 시계를 보는 용도로만 많이 이용을 하시고 그 외의 기능들을 잘 이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잠금 화면에 시계 설정하는 기능을 비롯한 다양한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잠금 화면에서 시간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시계가 작으면 보기 불편하죠. 일단 잠금 화면을 풀고 홈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설정 들어갑니다. 그리고 배경 화면 및 스타일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잠금 화면과 일반 홈 화면 두 가지가 나오죠. 자, 잠금 화면 터치합니다. 그러면 잠금 화면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시계 크기를 키워줄 수가 있죠. 자, 시계 부분 터치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다양한 시계 모양을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자, 아예 없앨 수도 있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작게 나오게 하거나 이렇게 크게 나오게 하거나 위아래로 나와서 좀 더 크게 볼 수도 있고 아날로그 시계 형태로 볼 수도 있죠. 자, 다양한 시계 형태를 설정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아예 달력을 꺼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달력 크기를 키울 수 있지만 이거는 한계가 있죠. 이 잠금 화면에서 시계나 달력 크기는 화면의 중앙 정도까지밖에는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은 키울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아래에 보시면 여러 도시의 시간도 추가할 수가 있죠. 자, 지금 현지 시간이라고 여기 나오고요. 그 아래에 도시를 추가하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도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미국으로 한번 설정을 해볼까요? 자, 줄입니다. 자, 그러면 지구본 모양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미국으로 간 다음 미국 시간을 설정을 해볼게요. 자, 시애틀 시간을 한번 설정을 해볼까요? 선택합니다. 그 다음 추가합니다. 그러면 두 개의 도시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자, 또 추가할 수도 있죠. 이거는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고 필요 없으면 마이너스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기본 시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 시계 설정하고요. 크기를 키워보겠습니다. 자, 코너 잡고 터치 드래그 하시면 최대한 키울 수 있죠. 자, 그러면 스마트폰 화면 끝에서 끝까지 시계 크기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터치해서 원하는 위치로 옮겨줄 수 있지만 이렇게 크기를 많이 키웠을 경우에는 위치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는 없죠. 한계가 있어요. 중앙 정도까지밖에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폰트도 여러 가지로 설정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원하는 폰트 설정을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보기 편한 폰트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계 아래에 보면 위젯이라고 있죠. 이 위젯을 눌러주시면 날씨, 리마인더, 배터리, 시계, 캘린더 등의 다양한 위젯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자, 보통은 날씨를 많이 첨부를 하시죠. 이 시계 부분에 날짜와 요일까지 전부 나오기 때문에 보통 날씨를 추가하는데요. 자, 날씨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형태의 날씨 위젯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미세, 초미세먼지 농도와 강수 확률, 일출, 일몰 정보까지 전부 보여주게 되고요. 자외선 정보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달 모양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달 모양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달 모양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현재 온도와 날씨도 추가해 볼게요. 그 다음 미세, 초미세먼지 농도도 추가하겠습니다. 자, 위젯 창을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날씨 정보와 초미세먼지 농도라든지 달 모양도 들어가 있죠. 자, 터치하고요. 필요 없으면 마이너스 눌러서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그 아래에 보시면 부재중 전화라든지 메시지, 메일 이런 정보도 여기 전부 나오죠. 자, 이게 필요 없을 경우 터치하신 다음 설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아이콘만 보여줄 수도 있고 자세히 보기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 자세히 보기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부재중 전화라든지 메시지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자세히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잠금 화면 상태에서도 부재중 전화라든지 알림에 대한 정보들을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 않으면 잠금 화면을 풀고 홈 화면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 좀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완료하고 잠금 화면 상태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Always on Display 화면이 나오죠. 자, 이 상태는 잠금 화면 상태는 아니죠. 스마트폰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두 번 터치하면 잠금 화면 상태로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메시지라든지 안드로이드 시스템, 롯데카드 이렇게 알림 정보, 부재중 전화 정보 이런 것들 전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잠금 화면 상태로 들어왔는데요. 자, 시계 커졌죠? 훨씬 보기가 쉽겠죠? 자, 그 다음 요일 날짜 다 나오고요. 여기 알림 정보가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는 알림 정보는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 터치했을 때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알림, 메시지, 부재중 전화 등의 다양한 정보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그렇진 않죠. 그러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되겠죠. 자,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터치하면 잠금 해제 패턴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죠. 여기서
패턴을 해제해야지만 확인을 할 수 있죠. 이 상태에서는 메시지나 알림, 부재중 전화 상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잠금 해제 패턴을 이용을 해서 잠금을 풀고 들어가야지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래쪽에 보면 연락처 정보라고 있죠. 자, 이건 뭘까요? 혹시나 스마트폰을 분실을 했을 경우 스마트폰을 습득한 사람이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될지 알 수 없죠. 스마트폰이 잠금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연락할 수 있는 비상 연락처를 써주시면 스마트폰을 풀지 않아도 연락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연락처 정보를 한번 써볼까요? 연락처 정보 터치하시고요.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쓸 수 있다고 하죠. 자, 010-123-4567 이렇게 써봤어요. 자, 그 다음 완료합니다. 자, 완료를 반드시 눌러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잠금화면 들어가게 되면 자, 이렇게 아래쪽에 연락 전화번호가 뜨게 되죠. 물론 이 연락 전화번호로 전화를 할 수는 없어요. 다른 휴대폰으로 이 연락처에 전화를 할 수 있겠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여기 비상 연락처는 꼭 적어 놓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잠금화면 설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서 잠금화면 및 Always on Display 들어갑니다. 그 다음 Always on Display 들어갑니다. 자, 지금 Always on Display라는 기능은 잠금 화면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경우에 항상 시간이 보이게 되죠. 자, 그런데 이 Always on Display를 꺼주게 되면 잠금 화면 상태에서는 그냥 까만 화면으로 나오게 되죠. 이때 화면을 2번 터치하면 시간과 잠금 화면 설정 내용들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화면이 잠금 화면이 되는 거고요. 측면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이 까만 화면은 Always on Display 화면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Always on Display를 이용하게 되면 배터리 소모량은 더 많아지게 되겠죠. 특히 취침을 하실 때 Always on Display를 켜놓게 되면 사용하지 않을 때도 계속 시간 표시는 나와 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소모되겠죠. 외부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Always on Display를 꺼놓고 이용하시는 게 배터리 소모량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보안 잠금 상세 설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을 풀어줄게요. 이 보안 잠금 설정은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시다가 잠금 화면으로 바꿀 경우에 일정 시간이 지나야 잠금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바로 잠금 화면으로 바꾸고자 할 때 측면 버튼으로 잠금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죠.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측면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잠금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lways on Display에 체크를 해놓으시면 지금 이 상태에서 시계가 보이게 되겠죠. 자, 저는 지금 껐죠. 그래서 시계는 나오지 않겠죠. 자, 여기서 시계를 보려면 화면을 2번 터치해 주시면 잠금 화면 상태로 들어와서 시간과 알림, 부재중 전화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잠금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시간을 여기서 지정을 할 수 있죠. 5초 후에 잠긴다고 나오죠. 그 다음 자동으로 화면 잠김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스마트폰이 꺼지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바로 잠금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꺼지고 5초 후에 화면이 잠기는 거예요. 5초 전에 화면을 다시 켜면 잠금 화면 상태가 아닌 거죠. 자, 스마트폰을 책상 같은 데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우실 때 화면이 꺼졌다고 생각하시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화면이 꺼지더라도 잠금 화면이 될 때까지는 5초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기 들어가 보시면 즉시 5초, 15초, 30초 이렇게 있죠. 즉시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화면이 꺼지자마자 바로 잠기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패턴에 맞춰서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잠금 화면 Always on Display 다양한 잠금 화면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잠금 화면을 본인에게 맞게 설정하셔서 좀 더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이번 시간은 휴대폰 통화 중에 문자를 보내는 등의 다른 앱을 이용하다가 다시 통화 화면으로 돌아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가 왔는데요.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를 받은 상태죠.
이 상태에서 문자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보낼 때는 통화 화면 상단에 보시면 점 3개 버튼이 보이죠? 점 3개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메시지 보내기라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메시지 보내기를 누르시게 되면 바로 메시지 앱이 실행이 되면서 통화 중에 메시지를 전송을 할 수 있죠. 통화 중 메시지 전송입니다 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전송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상대편에게 메시지가 전송이 되겠죠. 그 다음 다시 통화 화면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럴 때 홈 버튼을 눌러도 홈 화면으로 들어오지 통화 화면으로 들어가지는 않죠. 이때 상단에 보시면 초록색 전화 통화 버튼이 보이죠. 지금 얼마 동안 통화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이 초록색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통화 화면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 다음 통화하다 보면 잘못해서 이 홈 버튼을 누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다시 홈 화면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 상태에서 네이버 메모라든지 삼성 노트 같은 앱으로 저장돼 있는 글을 봐야 한다거나 또는 검색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열고 위치를 확인해야 할 경우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 전부 이용을 하시고 다시 돌아가실 때는 앞서 같이 이렇게 초록색 버튼을 누르셔도 되는데요. 이 버튼이 작아서 잘 눌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상단을 아래로 쓸어 내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림창 부분에 통화 상태 창이 나오게 됩니다. 이 창을 터치하셔도 원래 통화 화면으로 돌아올 수가 있죠.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물론 다른 앱을 이용을 할 때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이용할 수는 없겠죠. 그럴 때는 스피커 버튼을 누르시고 다른 앱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용하시면 통화 중에 다양한 앱과 인터넷 검색까지 다 이용을 하면서 편리하게 전화기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화하실 때 많이 이용해 보세요.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이번 시간은 충전기 없이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다 보면 항상 급할 때 배터리가 부족하죠. 외부에서 배터리가 부족할 때 다른 사람의 휴대폰으로 휴대폰 및 다양한 기기들을 간단하게 충전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휴대폰이 충전기 역할을 하는 휴대폰이고요. 지금 이 휴대폰엔 배터리가 없어서 충전을 해야 되는 휴대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갤럭시 버즈도 가져왔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충전기 역할을 하는 휴대폰으로 전부 충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충전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서 배터리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여기에 무선 배터리 공유라고 있죠.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사용함으로 켜주게 되면 이렇게 휴대폰 뒷면을 같이 맞대는 방식으로 갤럭시 버즈, 갤럭시 워치, 그 다음에 휴대폰도 전부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 대신 전화 중이나 카메라를 사용할 때는 충전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 내 스마트폰 배터리가 부족할 때는 충전을 할 수 없겠죠. 어느 정도까지 충전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아래쪽에 배터리 잔량 한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30%로 설정을 해놨죠. 내 스마트폰이 30% 이상일 경우에는 충전기 역할을 할 수 있고요. 30% 이하로 떨어지면 충전기 역할을 할 수 없죠. 지금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 사용함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스마트폰은 충전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충전이 필요한 스마트폰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그대로 스마트폰 뒷면 중앙 부분에 스마트폰 뒷면 중앙 부분을 십자 모양으로 가져다 대기만 하면 이런 식으로 충전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충전 표시가 보이죠? 충전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경우 이렇게 케이스가 있을 경우에는 충전이 좀 더 느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휴대폰을 충전기로 이용할 경우에는 두 기기에 케이스를 전부 빼주시고 하시면 좀 더 빨리 충전이 되겠죠. 그 다음 이렇게 떼기만 하면 자동으로 충전은 중지되고요. 그 다음 갤럭시 버즈도 이런 식으로 충전이 돼요. 외부에서 이렇게 무선 이어폰을 이용할 경우 배터리가 없으면 난감하죠. 그럴 때도 이렇게 뒤쪽에 얹어 주시기만 하면 스마트폰에 진동이 울리면서 이렇게 충전 중이라는 표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기 역할을 하는 스마트폰 위쪽을 아래로 쓸어내리면 알림창에 휴대전화 배터리 공유라고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스마트폰마다 다르지만 이 무선 충전 상태에서도 고속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설정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뒤로 돌아가세요. 자, 그러면 무선 배터리 공유 위에 보시면 충전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고속 충전과 고속 무선 충전 두 가지가 있죠. 자, 고속 무선 충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위치를 바로 잡았을 경우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을 고속으로 할 수 있죠. 여기를 체크를 해주시면 충전되는 스마트폰이나 그 외의 기기들이 고속 충전을 지원을 할 경우 이런 식으로 뒷면을 갖다 대면 고속으로 충전이 됩니다. 고속 무선 충전일 경우에는 충전 받는 스마트폰도 고속 무선 충전을 지원을 하는 스마트폰만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 갤럭시 워치의 경우도 이 뒷면에 갖다 대는 것만으로도 간단하게 충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없어서 난감할 경우 주변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여러분 기기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세요.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이번 시간은 나만의 디지털 도장을 만들고 문서에 첨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문서를 문자나 메일로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도장을 첨부해서 다시 보내야 할 경우 파일로 받은 문서를 프린트해서 도장을 찍고 다시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하시죠. 디지털 도장을 만들어 두시면 다양한 곳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꼭 만들어 두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쓰시는 도장이 있죠. 이런 도장을 앱을 이용을 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실제 도장 같지가 않죠. 본인이 기존에 사용하시던 도장을 이용하시면 좀 더 실제 같은 도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기존에 사용하시던 도장으로 하얀색 종이에 찍어줍니다. 자, 그 대신 인주가 너무 많이 묻지 않게 잘 찍어주셔야 되겠죠. 자, 찍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장을 보시면 제대로 찍혔죠. 자, 실제 도장을 찍게 되면 이렇게 찌글찌글한 부분도 보이고 인주가 완벽하게 묻지 않은 부분도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도장을 파일로 만들게 되면 실제 도장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자, 이 경우 도장을 최대한 크게 찍어 주셔야 깔끔한 도장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요. 최대한 가까이 가져가서 크게 찍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사진을 찍었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찍은 사진에서 주위에 있는 하얀색 부분을 전부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갤러리로 들어가서 도장을 찍은 사진에서 필요 없는 나머지 부분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도장 사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찍은 도장 사진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하단에 있는 연필 버튼 누르시고 도장만 최대한 크게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도장만 선택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 저장합니다. 자, 이제 이 도장 사진에서 종이 부분을 없앨 겁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종이 부분도 없애주고 도장만 남길 거예요. 자, 그래야 문서에 이 도장을 얹었을 때 비어있는 공간으로 문서 부분이 보여서 실제 도장을 찍은 것 같이 보이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인공지능 기능을 이용을 해서 종이를 없앨 수도 있는데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안쪽에 있는 부분이 완벽하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앱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remove.bg라는 앱을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서 remove.bg로 입력하시면 배경 제거 remove.bg라고 나오게 되죠. 자, 이 아이콘이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remove.bg 설치한 후에 실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remove.bg 첫 화면이 나오죠. 여기에서 이미지 업로드 버튼을 누르시고 지금 찍은 도장 사진을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이미지 업로드 누릅니다. 앱 사용 중에만 허용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갤러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찍은 이 도장 사진 있죠? 선택하고 잠시 기다리시면 알아서 배경을 없애주게 됩니다. 그리고 도장 안쪽에 있는 하얀색 부분도 전부 지워주게 돼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전부 투명하게 바뀌게 되겠죠. 자, 이렇게
격자 무늬가 나오죠. 자, 이런 부분들은 전부 뚫려서 투명하다는 뜻이에요. 자, 안쪽도 지금 전부 뚫린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갤러리에 저장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배경하고 안쪽에 있는 종이 부분이 전부 투명하게 뚫린 상태가 됩니다. 자, 지금 이것은 종이가 그대로 있는 상태고요. 지금 여기는 하얀색으로 완전히 뚫린 상태죠. 자, 이제 준비가 끝났고요. 문서에 이 도장 이미지만 얹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미지 문서를 받았을 때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로 문서를 보냈을 경우는 간단하게 도장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미지 문서에서 아래쪽에 있는 연필 편집 버튼 누르시고요. 하단에 있는 스티커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스티커 선택해 주세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에 갤러리 버튼이 있습니다. 이 갤러리 버튼을 누르시고요. 플러스 눌러줍니다. 그리고 지금 금방 배경을 없앤 도장 있죠? 이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경이 뚫린 도장이 스티커로 추가가 됩니다. 다음 합니다. 원본 선택할게요.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도장 올라오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도장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뚫려서 배경이 전부 보이게 되죠? 자, 이렇게 해야 실제 도장 같죠? 자, 그 다음 사이즈를 좀 줄일까요? 자, 여기 있는 하얀색 포인트를 잡고 사이즈를 적당히 줄여줄게요. 자, 물론 더 키울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이즈 조절을 하셔서 여기에 그대로 얹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저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도장이 찍힌 이런 문서를 만들 수가 있죠. 자, 이제 이 문서를 상대편에게 전송만 해주면 되겠죠. 자, 간단하게 도장 찍은 문서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도장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두시면 급하게 도장 찍은 서류를 전송을 해줘야 할 경우에는 아주 간편하게 터치 한 번으로 문서에 도장을 얹어줄 수 있겠죠. 자, 이 경우는 사진으로 문서가 왔을 경우고요. 이번에는 PDF 문서가 왔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PDF 문서의 경우에는 삼성 노트를 이용하셔야 돼요. 자, 삼성 노트를 실행합니다. 그 다음 PDF 플러스라고 상단 메뉴에 나오죠. PDF 플러스 누릅니다. 그 다음 PDF 문서를 가져오시면 되겠죠. 여기에 .pdf라고 나오죠. 자, 이 PDF 문서 선택합니다. 완료합니다. 자, PDF 문서가 열려 있네요. 자, 이 상태에서 도장을 가져오시면 돼요. 자, 우측 상단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이미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갤러리 선택하세요. 자, 그러면 도장 이미지 또 있죠? 이거 선택하시고요.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도장 또 그대로 들어오죠. 자, 여기서 또 사이즈 적당히 조절을 하시고요. 자, 이제 이 도장 이미지를 원하는 곳에 얹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계속 그 위치에만 들어가요. 자, 그 이유는 이 도장 이미지가 텍스트와 연동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와 연동부터 끊어주셔야 돼요. 상단 메뉴에 보시면 점 3개 버튼이 있어요. 여기를 누르시면 텍스트와 연동 해제라고 있죠. 자, 이걸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도장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곳 아무 곳이나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즈도 조절이 되죠. 자, 이렇게 얹어주시면 이제 이 PDF 문서에 도장을 첨부한 게 되겠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해줘야 되겠죠. 자,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파일로 저장합니다. 그러면 어떤 파일로 저장할지 물어보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이미지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고요. PDF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PDF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면 갤러리에 저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상대편에게 전송을 할 때 삼성 내 파일에서 전송을 해야 되겠죠. 자, 이미지 파일은 그냥 이미지 선택하고 전송하면 되죠. 자, PDF 파일로 한번 해볼게요. PDF 파일 저장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저장할지 물어보는데요. 여러분이 찾기 쉽게 그냥 도큐멘트 폴더 선택하세요. 여기에 저장하겠습니다. 자, PDF 파일로 저장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상대편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전송을 해야 되겠죠. 자, 문자로 한번 전송을 해볼까요? 자, 문자 앱 실행하시고요. 상대편 선택하시고 입력창 옆에 플러스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 내 파일 선택하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문서를 선택하세요.
자, 그러면 내가 금방 저장한 문서가 보일 겁니다. 따로 폴더를 선택하지 않아도 내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든 문서를 찾아주게 돼요. 자, 이거 선택하겠습니다. 완료합니다. 그 다음 전송 버튼 누르시면 바로 이 문서가 전송이 되겠죠. 자, 전송이 됐죠? 이거는 카카오톡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파일로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편은 받은 문서를 터치해서 오피스 365라든지 또는 삼성 노트라든지 이런 곳에서 전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즘은 문서를 디지털로 전송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도장 같은 것들을 첨부해 달라고 하면 곤란한 경우가 있죠.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도장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도장 파일을 하나 꼭 만들어 두시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나만의 도장 파일을 만들어서 파일에 도장을 첨부하고 전송하는 스마트폰을 좀 더 스마트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많이 이용해 보세요.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화면을 녹화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다 보면 화면의 움직임을 녹화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이럴 때 녹화하는 방법과 활용 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녹화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스마트폰 화면 상단을 아래로 쓸어내리고 한 번 더 쓸어내리신 다음 알림창에서 좌측으로 넘기시면 화면 녹화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화면 녹화 버튼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시게 되면 연필 모양이 있습니다. 자, 이 연필을 누릅니다. 그러면 알림창에 있는 바로가기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위쪽과 아래쪽 두 개가 나오죠. 자, 위쪽은 지금 우리가 보는 화면이 되겠고요. 아래쪽은 숨겨져 있는 버튼들이 되겠습니다. 알림창을 열었을 때 화면 녹화 버튼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래쪽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버튼을 터치하고 기다렸다가 위쪽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위쪽으로 버튼을 넣어주시고 아래쪽에서 완료 누르시면 그 다음부터는 알림창을 열게 되면 바로 화면 녹화 버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 녹화 버튼을 누르게 되면 화면 녹화 시작 창이 나오게 되고요. 소리 녹음 3가지를 설정할 수 있죠. 설정 안함 하면 스마트폰에서 나는 소리를 하나도 녹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미디어를 선택하면 스마트폰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 미디어 및 마이크는 스마트폰에서 나는 소리와 스마트폰 외부에서 나는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 소리도 같이 녹음이 되는 거죠. 원하는 걸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미디어 및 마이크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 누른 위치 표시라고 나오죠. 자, 스마트폰 화면을 녹화를 할 때 상대편에게 사용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녹화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그런 경우에 내가 화면을 터치하게 되면 어디를 터치했는지 보여야 되겠죠. 여기 있는 누른 위치 표시에 체크를 하게 되면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게 되면 터치한 위치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에게 화면을 보면서 설명할 때는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자, 누른 위치 표시도 체크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녹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카운트다운이 되고요. 그 다음부터 녹화가 시작되죠. 자, 이 화면을 터치하면 이런 식으로 노란색 동그라미가 나오죠. 자, 어디를 터치했는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 앱을 실행한 다음 주식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코스피 지수 터치해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코스피 지수가 나오고 있죠. 자, 지금 이 화면 움직임이 전부 녹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저는 미디어와 마이크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말소리가 마이크로 들어가서 스마트폰에 녹음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녹화를 하게 되면 이런 메뉴 바가 하나 나오게 되죠. 여기 보시면 일시 멈춤과 완전 멈춤이 있죠. 자, 일시 멈춤을 누르면 빨간색으로 바뀌게 되고요. 잠시 멈춘 상태에서 그대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다시 누르면 녹화가 다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스톱 버튼은 아예 멈추는 거죠. 그러면 녹화된 영상이 갤러리에 저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 그 옆에 보시면 사람 표시가 나오는데요. 자, 이걸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위에 나오고 있죠. 이것은 이 스마트폰 상단에 있는 전면 카메라에 비친 모습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이 경우는 지금 스마트폰 화면을 녹화하는 사람의 모습이 여기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스마트폰 화면을 설명을 하면서 내 모습도 여기에 나오게 되겠죠. 자, 다시 누르면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S펜 포인터인데요. 이 포인터는 이렇게 S펜을 이용할 때만 적용이 됩니다. 손가락으로 터치하면 적용이 되지 않아요. 자, S펜 포인터를 이용하게 되면 S펜이 움직이게 되면 마우스 커서가 같이 나와서 움직이게 되죠. 펜이 화면 근처에 가면 커서가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펜을 움직이면 커서도 같이 움직입니다. 자, 화면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S펜을 이용하면 커서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상대편이 이해하기가 쉽겠죠. 자, 그 다음은 필기 기능이죠. 자, 이 연필을 누르면 스마트폰 화면에 필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 그래프가 있을 경우 여기 있는 펜을 터치해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줄 수 있고요.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컬러를 선택해서 원하는 컬러를 바꿔주고요.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고점, 그 다음 여기에서 한번 꺾여서 다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직접 여기에 뭔가 쓸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판서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필기를 할 경우에는 화면을 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S펜으로 터치해도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고요. 손으로 터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손으로 터치해도 그려지죠. 화면을 터치해서 페이지를 넘어간다든지 할 때는 여기 있는 펜을 한 번 더 터치해서 취소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화면을 터치해서 움직여야 되겠죠. 자, 지금 터치하면 동그라미 표시 노란색 계속 나오고 있죠. 내가 터치한 위치를 보여주게 되네요. 자, 그 다음 지금 보이는 이 메뉴바는 녹화가 되지 않습니다. 화면상에 올라와 있더라도 이것은 녹화가 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메뉴바가 나와 있어서 가리게 되면 화면이 보이지가 않아서 좀 불편할 수가 있죠. 자, 그럴 때는 여기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메뉴바를 줄여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녹화 시간이 보이게 되죠. 자, 그리고 그 녹화 시간 옆에 보시면 회색 막대가 하나 보여요. 이 막대를 터치해서 밀어주시면 다시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녹화 시간은 아래쪽에 보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용하시면 스마트폰 화면을 깔끔하게 녹화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이 스마트폰 화면 녹화는 이런 웹페이지 같은 것뿐만이 아니고요. 유튜브 화면도 녹화가 가능합니다. 영상도 녹화가 되는 거죠. 자, 다시 홈 버튼 누르고 유튜브 앱 실행합니다. 자, 아이비구육 채널로 들어왔는데요. 자, 아이비구육 채널에서 지금 이 내용을 녹화를 한번 해볼까요? 자, 쇼츠 한번 들어가서 녹화를 해볼게요. 자, 이 쇼츠를 선택했습니다. 하이퍼랩스로 멋진 구름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도 녹화가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영상도 전부 녹화가 돼요. 자, 그런데 일부 웹사이트나 앱 같은 경우에는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녹화를 막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녹화가 되지 않고 그냥 까만색 화면만 나오게 되겠죠. 특히나 금융 앱의 경우는 전부 녹화가 되지 않습니다. 네이버 앱, 카카오 같은 경우도 결제를 한다거나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은 녹화가 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멈춤해서 이제 갤러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갤러리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녹화한 영상 여기 있죠? 자, 터치해 볼게요. 그 다음 소리를 키워 볼게요. 자, 녹화가 돼서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보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전부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 유튜브도 녹화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지금 유튜브 화면 들어왔죠? 자, 지금 유튜브 영상도 그대로 녹화가 되죠?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 화면에서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 녹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화면 녹화 설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마트폰 상단을 아래로 쓸어내린 다음 한 번 더 쓸어내리고 화면 녹화가 나오게 한 다음 이 화면 녹화를 한 번만 터치하지 않고요. 터치한 상태에서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설정으로 들어오게 되죠.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화면 녹화라고 있죠. 여기에 보시면 소리 녹음 설정할 수 있고요. 동영상 화질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동영상 화질 선택해 주시면 낮음, 중간, 높음 세 가지로 설정할 수 있죠. 풀 HD, HD, SD 세 가지 종류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고화질로 녹화를 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앞서 본 셀프 동영상이 있죠. 내 모습이 화면상에 뜨게끔도 만들 수 있었는데요. 내 모습을 어느 정도 크게 띄울지 여기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터치해서 움직이면 크게 만들 수도 있고 기본값을 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누른 위치 표시라든지 화면 녹화한 것이 저장되는 위치도 여기서 설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화면을 녹화하는 방법과 활용하는 팁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스마트폰 화면을 녹화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 잘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제대로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